서울여자대학교는 배움과 나눔이다. 그 이유는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는 서비스 러닝과 타지에서 문화체험과 봉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세계문화체험과 봉사, GSL 등의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세계문화체험과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한국의 고유한 문화에 대해서 알릴 수 있어서 굉장히 특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Run to Share, Share to Run이라는 학교의 슬로건에 맞게 공동체 생활 그리고 그 속에서 배움과 나눔을 몸소 실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나라에서 인정한 대학이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는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아 여러 대학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학 중인 언론영상학부 또한 이 특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학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은 이 특성화 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의 지원을 받아 1년간 스터디 그룹을 운영했었는데요. 이 그룹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따로 제공을 해주셔서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따뜻한 소통이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따뜻한 소통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서울여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공 소학회와 또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사제동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전공 소학회를 2개나 하면서 교수님과 대화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소통은 제가 꿈을 구체화시키고 또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2개 주요 대학 입학 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대학은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안효경 서울여대 선임 사정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안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서울여대는 이것이다, 이런 학교다라고 또 자랑을 해줬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서울여대는 어떤 학교인가요? 사실 학생들이 좋은 말을 다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서울여대는 다 같이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배움을 만들어주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서울여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잘 가르치는 대학 이 타이틀에 맞게 교수님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든지 이제 서울여대생들이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정말 서울여대 좋은 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여대 진학을 목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2018학년도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살펴볼게요. 우리 안효경 입학사정관님께서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서울여대가 작년에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으로 가장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바로 인재 전형 그리고 플러스 인재 전형 2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저희가 융합 인재 전형을 신설했다는 점이고요. 3번째는 저희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모든 전형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인재 전형하고 플러스 인재 전형에 굉장히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조금 많이 복잡해서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살펴보면 일단 전형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류 평가하고 면접 평가 방법 요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을 살펴보시면 이 전형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될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면접 시기가 다릅니다. 바로 민재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요. 합격자 발표도 10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을 좀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수능 이후에 실시를 합니다. 또 차이점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인재상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류 평가 방법, 그러니까 평가 요소는 동일합니다. 근데 평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 이제 차이가 나고요. 이제 2번째 키워드 이제 융합인재 전형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융합인재 전형은 서울여대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신설한 전형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저희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인재상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 분야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융합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기업 경영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안이죠. 그러니까 보안하고 자기 전공하고 좀 융합하고 싶은 학생들. 그래서 학문관 융합에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을 더 말씀드리면 이게 IT 계열 쪽 학과 학생들만 뽑는 것이 아니라 뭐 문헌정보학과라든지 경영경제학과라든지 이런 그 사회대학에서도 학생들을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대에서도 뽑고 있고 IT 계열 쪽은 당연히 뽑겠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체육학과라든지 산업디자인학과에서도 학생들 뽑는다는 점입니다. 들어올 때는 조금 힘들겠죠. 아무래도 조금 뽑고 특별 전형이다 보니까. 근데 일단 들어오면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교육 혜택이라든지 산학 연계 프로그램, 그다음에 장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자 전원한테는 어마어마한 장학금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전형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를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울여대 전형, 수시 전형은 모든 전형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일이 이틀밖에 없어요. 10월 달에 한 번 있고 11월 달에 한 번 있는데 같은 전형일 날, 그러니까 같은 면접일 날 내가 2개 이상 통과해서 면접을 하러 오라고 소식을 들었다. 그래도 한 가지 전형만 선택해서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네, 201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키워드로 살펴봤는데요. 바롬 인재 전형과 플러스 인재 전형 시행, 융합 인재 전형 신설, 그리고 전형 간 중복 지원 가능입니다. 안성환 선생님,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바롬 인재 전형하고 플러스 인재 전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학생들은 선택권을 주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전형에서 두 전형이 인재상이나 아니면 서류 평가할 때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다라면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전형 인재상들을 꼼꼼히 안 챙겨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두 전형 중에서 내가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인재상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인재 전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재상은 일단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 그다음에 기초 학업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노력들이 균형 있게 좀 잡혀서 좀 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좀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재상이 서류평가 방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각각 30% 안에서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에서 20%를 평가를 하는데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그러면 일단 학생부 교과 성적을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정성평가고 종합평가다 보니까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도 보고 그다음에 세분력 및 특기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전체에 걸쳐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중에서 본인의 학업 태도라든지 학업 의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이쪽에 호기심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그 탐구 노력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학업 역량으로 보고 또 전공 분야와 관련돼서 좀 좁혀져서는 전공 적합성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량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까지도 다 함께 평가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인재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요소는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세 가지 평가 요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에서 조금 우수해서 좀 제대로 했다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 플러스 인재 전형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이상에서 우수해서 나는 괜찮은 친구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플러스 인재 전형에 지원을 하면 좋은 것이 저희가 전체 평가 요소를 다 벽을 두지 않고 100%로 놓고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이제 치고 나가면 이제 다른 것들을 좀 포함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바롬 인재 전형과 플러스 인재 전형에 대한 특징, 차이점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서울여대에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요,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서울여대 지망생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서울여대 사학과 플러스 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역사 교사, 역사 프로그램 기획자고요. 1, 2학년 내신 평균 4.14 등급, 6월 모의고사 국수탐 평균 4.83 등급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입학사정관님께서 앞에 나와 계시잖아요. 제가 15초 네.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자기 PR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제가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는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흔히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명성이 높기 때문에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잘 배우고 싶기 때문에 서울여자대학교로 꼭 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열의와 열정이 막 느껴집니다. 잘했어요. 자, 안효경 선생님, 우리 친구가 사학과 플러스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해당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플러스 인재 전형은 올해 새로 만들어진 전형인데 작년에 했던 전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올해 5명을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 평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에서 서류 평가 100%로 뽑는데 이 3가지 평가에서 말씀드렸었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 4가지를 모두 100% 안에서 정성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에서 3배수만큼의 학생들, 그러니까 15명이겠죠. 15명의 학생들이 면접을 하게 되는데 면접 비중이 40%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류는 간단해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2개만 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할 때 학생들 조금 떨죠. 저희가 제시문이 있는 발표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고등학교 때 생활 지원 동기 이런 것들 묻는 서류 확인 질문이 있습니다. 면접관은 2명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서울여대 사학과 플러스 인재 전형에 대한 현재까지 준비 사항은 어떨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5등급, 3등급으로 등락이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 5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계속 7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볼게요. 국어 5등급, 수학 나영 5등급, 영어 6등급, 한국사 1등급, 세계사 5등급, 사회문화 4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4.83등급입니다. 자, 김형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상담 자료 분석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친구의 교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서울여대 전년도 그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사학과의 그 입시 결과를 보니까는 대략 2등급 중반에서 또 4등급 대 중반 정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 자체가 사실 크게 뭐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이 범위 안에는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1학년 1학기 때 4.4등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종적인 성적을 보니까는 이제 4.14등급이 나왔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약간씩이지만 좀 성적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 도면에서는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사학과를 희망을 하는데 사회 관련 교과의 성적이 1등급 대 중반, 중후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좀 강점일 것 같은데 이제 영어 성적이 조금 많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7등급을 받았는데 학생이 뭐 말하는 상황에서도 그 다른 나라 역사 공부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사 성적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했을 때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 학생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성실하게 또 학업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 관련 교과에서 굉장히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강점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조금 활용을 하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모의고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내신보다 조금 더 성적이 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결과만 놓고 보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수준의 학교에 진학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전 결과도 제가 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추세가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아마 정시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수시에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수능까지 또 남은 기간이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고 학생이 사회 과목을 잘했는데 탐구 영역에서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분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남은 방학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개념 정리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신 후에 좀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에게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제가 이제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꿈이 이제 역사교사라는 게 꿈이 있어서
혹시 사학과가 아니라 역사교육과 진학이 가능하다면 거주지라든가 이제 지역에 상관없이 또는 대학의 어떤 인지도나 서열에 상관없이 진학을 할 의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학과를 지망하는 이유가 그 역사 교육과보다 더 깊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소리를 듣고 역사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지망하게 되었거든요. 또한 제가 요즘 역사 교사를 지망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역사 프로그램 기획자라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학과에 가서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이런 조언만 좀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학생이 이제 국영수 같은 경우는 성적이 뭐 많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교과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교과라든가 비교과 활동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이 학업 역량도 한국사 쪽에서는 뛰어나고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도 그쪽으로 많이 해서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김형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서울여대 사학과 플러스 인재 전형에 대한 비교과 기상대 평가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서울여대 사학과 비교과 기상대입니다. 독서 활동은 맑음,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은 흐림,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은 빕니다. 자, 김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비교과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조금 막 잘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주 잘 준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야박할 수 있지만 좀 박하게 평가를 해봤고 특히 이제 독서 활동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학교에서 공통으로 이제 활동했던 것들이라 학생의 어떤 강점이 뭔지를 사실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런 등급대의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소개서가 관건이 될 거고 그다음에 성적으로 봐도 정시보다는 수시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만약에 종합전형을 쓴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종합전형이 아닌 학생의 현재 등급이라든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또 거주지도 고려했을 때 우리 학생이 다른 전형에도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면 적성이나 논술 같은 거에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시간적으로 또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논술은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 적성 전형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6개를 다 쓰겠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적인 역량과 그다음에 비교과 이런 전공 역량에서 나는 사회 쪽에서만큼은 자신 있다,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어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비교과는 제가 이제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수상에서 이제 흐림이라는 그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한 이유가 2학년까지 이제 수상 기록을 보니까 15건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상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사회하고 한국사 교과 관련 수상이 좀 거의 대부분이 그쪽 수상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외에는 다른 쪽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아마 자소서 쓸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으로 학업적인 역량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조금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거, 이제 대부분 고등학교가 보통 학기 중이 되면 이제 시즌에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육들 위주라 학생의 강점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곰곰이 잘 생각해봐서 혹시 그 안에서 자기의 강점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부서가 좀 계속 바뀐 게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역사 관련 활동이라든가 사회 관련 활동이 있는 부분이 이점이기 때문에 2번 문항 작성을 할 때 한국사를 이제 소재로 해서 작성을 할 때 조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사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제 별도로 이제 학교의 특수성이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뭐 봉사를 뭐 아주 적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연간 권장 수준의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학생이 서류평가를 통과해서 면접 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때 이제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한 부분이죠.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이제 1, 2학년 때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사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련된 활동들을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3학년 때 좀 희망진로 관련된 활동이 있어서 또 학과라든가 또 전형을 탐색한 부분이 좀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이제 항목 중에 비교과 항목 중에 독서만큼은 제가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좀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적 대비 성적이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또 전공 관련 독서 활동도 많이 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안효경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 자료 살펴보셨잖아요. 우리 학생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부 요소가 아니라 저희 이제 서류평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 전공적 합성 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이 한국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이런 과목을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성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다가 이제 말씀을 적어주시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역사 주제를 다루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던 분이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이 역사 시간에 또 사회 시간에 책이라든지 신문, 인터넷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찾아서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이런 몰입도를 보여줬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배웠던 공부했던 그런 역사 지식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런 또 굉장히 공동체 의식을 발현을 한 친구고요. 또 이 친구가 역사 말고도 사회 과목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회교과 안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다라고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또 학업 역량 쪽에서 조금 살펴보자면 친구가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기초 학업이 좀 부족한 거는 확실히 어려운 점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사회교과 말고도 다른 과목에서도 책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열심히 찾아서 그 뭐 문학 작품의 배경 지식을 찾았다라든지 사회 현상의 배경 이런 것들을 찾았다. 이런 평가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깊이 있게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친구라는 그런 점은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배운 점들을 도식화하거나 개념도 같은 것들을 그려서 조금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사 과목을 잘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업 역량하고 인성하고 좀 연결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이 친구는 그러니까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다고 여러 선생님들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둠 활동이라든지 발표 수업 이런 거 할 때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같이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친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보완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보완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네, 좀 지금 뼈아픈 시기죠. 네, 좀 아픈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오면 일단 공부를 하러 대학에 들어오는 거죠. 물론 사업과에 들어오시면 역사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사 공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못지않게 다른 공부들도 같이 해나가면서 서로가 이렇게 보완이 되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기초학업 능력이 확실히 조금 좀 미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지금 권해주고 싶은 건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비록 등급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정도로 기초학업 역량을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 점을 좀 어필을 자기소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지금 1번 문학에 대한 초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울여대는 3가지 문학밖에 없는데 1번 초안만 보다 보니까 사실 사학과 같은 경우는 요즘 학생들이 말하는 그 덕후들이 많이 지원하는 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생각의 깊이라든지 사고 관점 이런 게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경험의 깊이 이런 것들이 어떻다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까지 저희가 볼 수가 없었던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하시면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1학년 때 출결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뭐 좀 지각도 하고 결석도 있었고 뭐 결과 이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인이 정말 어디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거라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실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서울여대 입학사정관님과 김형준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제가 먼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투자해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제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늘 상담을 기반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꼭 가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OX 상담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서 서울여대와 관련된 궁금증들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살펴볼게요. 자, 아이디 민유고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문과라서 2, 3학년의 과학 과목을 배우지 않았는데 식품영양학과는 지원하지 못하나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OX 중에 어떤 걸까요? 하나, 둘, 셋. 네.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식품영양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평가하시는 위촉사정관 교수님하고도 이제 말씀을 좀 나눠봤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이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공부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식품영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학하고 생명과학 이 두 과목이 굉장히 기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전공이긴 하지만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또 할 수 있는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 급식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영양 교육, 영양 상담, 그 다음에 식품과 관련한 마케팅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과 학생들도 굉장히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잘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대학에서 내가 잘하는 부분, 관심 있는 부분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과 학생이다 하더라도 뭐 음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식품 경영이라든지 보건정책 관심 있으면 지원을 하겠지만 들어와서 1, 2학년 때 전공과 관련된 기초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문과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많이 꾸려놨습니다.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3, 4학년 때 잘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바로 살펴볼게요. 아이디 무무이님의 질문인데요. 바롬 인재 전형과 플러스 인재 전형 둘 다 재심은 발표 면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재심은을 면접 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OX 들어볼게요. 네, 동그라미입니다. 네, 선생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들 많이 떨리죠. 발표 면접이라고 하는 게 서서 뭔가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15분 동안 제시문을 가지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메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조교 선생님께 제출을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면접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본인 메모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펴보시고 들어와서는 메모 참고해서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써놓은 거 너무 외워서 대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또 추가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서울여대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제 이야기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지금 다 같이 힘든 시기죠. 네,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잠깐 조금 힘들지만 뒷심을 발휘해서 끝까지 노력하시면 내가 이제 9월 지나서 10월 달에 이제 웃을 수도 있고 이제 12월에 남들보다 먼저 웃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뒷심을 발휘하는 거, 그다음에 내 진로를 좀 길게 보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서 사회생활 할 때까지도 이 작은 것 하나 넘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앞으로 그런 공부하는 방법, 사회생활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201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201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의 수시 일정 함께 보시죠.